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김태수와 그의 아내 박미정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을 찾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은 오래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 흐린 가을날, 두 사람은 작은 보호시설에서 4살 된 남자아이를 만났다. 아이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작고 마른 몸, 조심스러운 눈빛.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면 꼭 잡는 아이였다. 미정은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준호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다. 준호는 밤마다 울면서 깨어나기도 했고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돌봤다. 태수도 퇴근 후에는 항상 준호와 시간을 보냈다. 함께 공원에 가고 자전거를 타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점 밝아졌다.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은 종종 말했다. 친아들처럼 잘 키웠네요. 미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준호가 24살이 되었을 때 태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암이었다.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수는 가능한 한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그러나 치료는 길고 힘들었다. 몇 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다. 준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냈다. 미정도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결국 병은 이기지 못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태수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24살의 준호와 42살의 미정만 남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다. 준호는 일을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최서연이었다. 21살이었다. 긴 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젊은 여자였다. 말투는 공손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정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생겼다. 너무 젊었다. 그리고 어딘가 쉽게 믿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는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정은 조용히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가끔 눈빛이 달라졌다. 준호가 자리를 잠시 비울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미정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겼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저녁이 아니라 낮이었다. 준호는 일을 나간 상태였다. 준호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서연은 밝게 말하며 거실에 앉았다. 미정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준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너무 빠르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연은 이미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준호도 그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준호는 순수했다.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마음을 다 주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다. 서연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며칠 동안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됐다. 혹시 돈 때문일까? 태수가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재산이 있었다. 작은 집과 약간의 저축.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었다. 미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어느 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봐야 했다. 며칠 후 미정은 서울 시내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간판 없는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사설 탐정 한지훈이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한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지훈은 잠시 미정을 바라봤다. 누구입니까? 미정은 서연의 이름과 사진을 건넸다.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지훈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이 여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조사가 시작됐다. 며칠은 아무 소식도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밤늦게 전화가 왔다. 박미정 씨 맞습니까? 지훈의 목소리였다.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조금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훈은 낮게 말했다. 서연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준호 씨가 아닙니다. 한지훈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조금 떨렸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예상했던 일일 수도 있었지만 막상 확인되는 순간은 달랐다.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확실합니까? 지호는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네, 2번 봤습니다. 같은 남자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했던 아이.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 그런 아이가 상처를 받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사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사를 계속해 주세요. 전화가 끝난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늦었네요. 준호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미정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일이 많았니? 네, 그리고 서연이도 요즘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요.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미정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저녁 식탁에서 준호는 계속 서연 이야기를 했다. 서연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미정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탐정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다른 남자. 며칠 후 한지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였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지호는 미정보다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호는 봉투를 미정 앞으로 밀었다. 사진입니다.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 서연이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준호가 아니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저녁 거리였다. 서연과 그 남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미정의 눈이 멈췄다. 서연이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며칠 동안 계속 만났습니다. 남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름은 박도연으로 보입니다. 미정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 이상한 감정이 더 컸다. 어딘가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 만약 숨기려 했다면 더 조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연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미정은 물었다. 준호는 모릅니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남자와 서연 씨가 만날 때 분위기가 일반적인 연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은 눈을 좁혔다. 무슨 뜻입니까? 가끔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 씨가 울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이상했다. 만약 단순한 바람이라면 왜 그렇게 심각할까? 지훈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 남자 박도연.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특별한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보다가 물었다. 서연과 관계는?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미정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지웠다. 조사를 계속해 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어머니? 준호는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미정은 천천히 불을 켰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준호는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은 잠시 준호를 바라봤다. 말할까? 지금 당장 말해버릴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야. 준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서연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서연이 어머니도 곧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뒤 밤늦게 또 전화가 왔다. 한지훈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박미정 씨.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말했다. 오늘 중요한 걸 봤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가 그 남자와 병원에 갔습니다. 미정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훈이 덧붙였다. 산부인과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서연이 병원에 간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박도연은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고 사실은 친오빠였다. 가족 문제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살았지만 서연은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돈과 도움을 찾고 있었다. 병원 방문도 어머니의 치료 상담 때문이었다. 한지훈의 추가 조사로 모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조용히 준호와 서연을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은 준호를 속인 적이 없고 단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 말을 들은 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은 서연이 진심으로 준호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이 사람을 너무 빨리 의심했을지도 모른다고.